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10월장은 거의 한 달 내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힘들었던 장이었는데요. 지난 금요일도 역시 하락으로 마감했던 우리 양시장 나란히 2% 넘게 떨어졌었죠. 이어서 뉴욕 시장도 역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각국의 셔트다운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에 미칠 타격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11월의 첫 거래일,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월요일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저희는 세 분의 전문위원들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하는데요.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또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지난주에는 시장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미국 시장이 좀 개장하기 전부터 한국 시장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 거래소 시장의 동시효과 때의 지수가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0.4%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대량의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수는 좀 변동이 좀 상당히 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번 달 첫 주에는 변동성이 좀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 폐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동성은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불복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법원으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내부적인 부분들로 보게 된다라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 양도세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어떻게 할 건지 결론을 좀 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들, 그러니까 좋은 부분들보다도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은 금요일 날 원체 좀 동시효과에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미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 강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관망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그다지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은 조금 안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주차, 첫 주차 때의 시장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 지수가 12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경기선을 회복 이탈했다라는 얘기는 중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꺾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뭐 나스닥 시장하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다우 지수가 이탈했다는 얘기는 산업재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2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점 자리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랫방향에는 아랫부분에서는 121선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라인대가 2140포인트 정도예요. 2140포인트가 121선이 좀 자리가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219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2차 지지라인대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오늘 당장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에 첫 월요일이니까 한 주 동안에 이 자리대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저점 지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그 자리대를 이탈했다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지만 다시 5일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저점 자리대를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765포인트 자리대가 일단 지지가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수가 있고, 그 자리대는 720선 자리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만 1조 원에 육박하는 대량 매도가 좀 출회가 됐습니다. 뭐 일회성의 이벤트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보통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날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었어요. 투신 쪽과 연기금 쪽에서 2거래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매도가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특히나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는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이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밀린다고 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어느 종목을 좀 매수를 해놓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 분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냥 계속적으로 생각 없이 매수라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라면 일부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예측 매수를 하는 부분들보다는 확인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첫 주차, 2주차 때 또 옵션 만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일단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불확실성과 변동성 큰 상황에서 양시장 지지선 확인하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우선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래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돼서 큰 박스로 가느냐, 작은 박스로 가느냐,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은 박스가 57,000원대 중반 정도 했었는데, 이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변동성을 좀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거나 그러기는 좀 다소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업종군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업종 대표주들도 일단 체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대차도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실적이 좀 좋았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호 석유 같은 경우도 21선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세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대표주들이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지수는 조금 견인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달 들어서서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발표가 됩니다. 15일까지 연결 기준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유무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2차전지 쪽 같은 경우 그리고 IT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양호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5G 쪽 같은 경우는 3분기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에 좀 가담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점 자리대를 지지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KMW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저점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자리대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61,000원 자리대를 지지해주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관망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빠진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뭐 매수가 아닌 그냥 관망으로 취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사실 이 수급 개선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가 필요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1주차는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관망하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좀 개막을 했습니다. 15일까지 역대 최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뭐 전 기업들이 대부분 다 참여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할인 행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10%의 좀 할인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가전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할인 행사를 하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는 부담의 주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숙박업 쪽도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조정 시에는 조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유통주의 대장으로 좀 보시는 이마트 같은 경우도 61선 기반은 좀 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대를 한번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배당 투자죠. 뭐 한국금융지주나 아니면 신한지주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신한지주 혹은 업종 대표주인 포스코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원익 IPS가 있어요. 원익 IPS 바닥권에서 좀 많이 이제 바닥을 가져가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소재 국산화, 소재 장비의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장비까지 개발을 했죠.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첨보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차전 쪽에서의 숫자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 2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내리 하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6% 그리고 코스닥은 6.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도 큰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었는데요.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나란히 2.6%가량 빠졌고 이어서 뉴욕 증시도 모두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의 코로나19 확진자도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 불안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이슈로는 또 대주주 양도세 요건 변경과 관련해서 노이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과연 11월 첫 거래일 오늘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만 홀로 파란 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3%가량 하락으로 56,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0.3%가량 빨간불 켰는데요. 8만 원 선 넘어선 모습입니다. 네이버가 0.1%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초반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8만 9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LG화학은 지난주 금요일 임시주총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 분할이 가결되면서 금요일장 6%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저가 매수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3% 상승으로 61만 3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우선주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0.8%가량의 낙폭이고요. 현대차가 1.2%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다시 상승입니다. 16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이 순항 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0.8%가량 상승하면서 24만 3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 SDI도 0.9%가량 상승, 카카오도 0.1%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47% 올리면서 2,277포인트로, 코스닥은 0.5% 상승으로 796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그룹주들 전부 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1.3%, 제약이 2%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즌도 1%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26만 5,200원으로 출발합니다. 알테오젠도 0.7%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빨간불 켰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반등의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1.4% 상승으로 45,800원으로 출발했고요. CJ ENM도 1% 넘게 오르면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에코프로비엠 다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12만 7,200원으로 출발했고요. 펄어비스 0.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지금 양시장이 일단 빨간불 켜면서 출발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지금 개장 상황과 함께 오늘도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아직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양도세가 이번 주 내에서 어떻게든 좋은 결판이 좀 날 수도 있다라는 좀 기대감에 좀 먼저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내일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미국 시장의 향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장대 양봉이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폭락은 쉽지 않을지 몰라도 계속 박스권을 타면서 종목들이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대형주들 흐름 속에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들이 나와주거든요. IT도 그렇고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철강주, 화학주 등등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낸다는 거는 지수가 이게 강하게 넘어갈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면 좀 제약주 쪽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계절적인 부분에서 이제 제약주의 시즌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주에 이제 그런 굵직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살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일전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수요일 날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침에서 현금화 전략을 20-30% 정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굉장히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그때에서도 제가 그 다음 방송인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박수 칠 때 팔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이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챙겨가면서 현금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 15%, 20%, 30%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던지는 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전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수익이 5%가 났든 손실이 5%가 났든 혹은 손실이 10% 안쪽에 있었다라 그러면은 현금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더 좋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변곡점에서는 분명히 좋은 종목들이 새로 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서 뭐 제약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종목들 여러분들이 혹은 딴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강하게 움직일 종목들을 사기 위해서 현금화 전략을 큰 손실이 아니든 조금의 수익이 있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20-30% 현금을 했으면 좀 다행이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에 와서의 이제 무리한 손실이 있는 부분들을 던져서 현금화하는 부분들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점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회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있다가 이번 주에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내일 미국 시장의 향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다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투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녹십자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자, 녹십자. 자, 녹십자. 지금 오늘 뭐 아침에서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움직임이 일단 아침에 다 좋아서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지금 우상단에 있는 부분도 이제 제약주들을 쭉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약주 분위기도 지금 빨갛게 지금 달아오르면서 움직임들이 좋죠. 근데 녹십자는 별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먼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일단 녹십자는 그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형광명역 항원 진단 키트를 이제 수출을 지금 허가를 지금 취득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뭐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좀 사주고 있는 부분들. 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조금 먼저 좀 치고 올라간 부분들이 물량에 대한 이제 조금 부담,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살짝 눌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많이 정고점까지 붙여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니까 조정받게 되면 공략은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관망 내지는 안 사는 쪽이 낫지 않을까. 물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제약주의 흐름들이, 오늘 보면 이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들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오히려 움직여주고 있는 이제 이런 애들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한미약품 부분들이. 그래서 녹십자, 뭐 호재 뉴스들은 좋지만, 그리고 지금 시작처에서 지금 아주대병원의 GC 녹십자 혈장치료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도 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이슈가 돼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녹십자의 20날인가 이때가 20날 화요일날 정도에 이런 이제 바닥권역에서 움직일 때 모양이라든지,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쭉 빠졌다 천냥봉이 나오는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떠 있는 부분들은 조금 지금은 관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카카오 매수 타이밍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카카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떴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차익 실현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전날도 17만 주 던졌죠. 그리고 연기금도 계속 던지고 있고, 기관들도 열심히 던지고 있고, 한 달 내내 지금 던지고 있는데 차익 실현입니다. 얘네들 왜 던지느냐? 얘네들은 싸게 사서 지금 뭐 얘네들은 수익이 많이 났어요. 얘네들은 뭐 10만 원 이하,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하에서도 많이 바닥에서 많이 사놨기 때문에 지금에서 팔아도 얘네들은 100% 수익입니다. 얘네들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다 던져도, 물론 다 던지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많이 물량들을 던져도, 계속 던져도, 오늘 10만 주 이상 던져도 얘네들은 100% 이상에서 수익에서 팔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단가가 틀립니다. 뭐 얘네들이 지금 뭐 앞으로의 뭐 카카오은행,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들은 이미 벌써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때문에 여기 왜 올라갔겠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갔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거 믿고 여기서 덤비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수익 있는 사람들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더 빠지도록. 더 빠진 다음에 싸게 사셔야 될지, 이거는 여기에서는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신성 ENG. 매수 타이밍 물어보셨는데, 신성 ENG는 그 2250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려가지고 수익이 60% 가까이 났다가 이제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종목인데, 전날 30일 금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자사주 1000만 주 매도하겠다. 지금 기타 법인에서 시간의 대량 거래로 한 100만 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10분의 1밖에 나오질 않았고, 앞으로 계속 시간의 대량 매매로 계속 매도 물량을 쏟아낼 거라 그래요. 그래서 자사주에서 계속 매도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좋은 뉴스들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사주를 매도를 해서 앞으로 향후에 뭐 좋게 어떻게 쓰겠다 하면서 이미 뭐 미래에 뭐 굉장히 좋은 뭐 그 가치 투자를 하는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 그러면은 그게 먹힐 수도 있는데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의 얘기는 약간 좀 핑계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신성인지 측에서는 재무구조 개선과 그다음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사주 처분을 목적으로 밝혔는데 시간외 대량 거래로 아까 처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천만주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은 호재는 아니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쫓아가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최근 이틀 동안 15% 정도 올라왔고 이달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달 들어서 한 52.8% 정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자사주를 처분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기사들도 나와 있고 저도 그쪽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익 실하면서 매도하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좀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지 마시고 차라리 기다렸다가 싸게 내려오면 싸게 공략하시고 아직 그린뉴딜하고 이쪽 죽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내년에 있을 큰 유동성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장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빠지지는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종목들이 벌써 15%, 20% 박살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호재에 민감하게 또다시 시장들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싸게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린 뉴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시마다 잘 보시면 되고 지금은 매수하지 말고 관망하시거나 수익이 난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삼진 L&D입니다. 삼진 L&D도 지금 매수 타이밍을 물어보셨는데 전날 삼성 SD하고 현대차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3차 부분 eGMP 3차분 배터리 입찰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침서부터 강하게 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이제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9만 주를 팔았어요. 그 이슈에 개인들이 지금 올라탔는데 그렇게 이제 수급이 이렇게 좀 꼬여있는 부분으로 올라갔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정고점 부분은 돌파하는 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밀렸다가 다시 모양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면 모를까. 그래서 그냥 요거는 관망하시거나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은 시장 자체도 강하게 위쪽으로 2,400, 2,500으로 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럽 선물도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1% 넘게 빠져 있고 미국 선물도 또 빠질 수도 있고 일단 내일 미국 대선이 뭐 끝나봐야 뭐 방향이 좀 나와봐야 얘네들도 더 빠지려고 하는 건지 코스피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하고 삼진ND도 더 빠지면 더 싸게 살려고 할 건지 아니면 올라갈 때 그냥 쫓아서 덤빌 건지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수익이 났다면 매수하려면 관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흐름으로는 투매는 좀 자제하자라는 전략과 함께 4개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의 수익률 도전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포스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의 수급들이 다 꼬여 있는데 뭐 철강주 중에서도 수급이 꼬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포스코처럼 이런 식으로 기관과 금융투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계속 사주고 있는 종목들은 그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고 포스코는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빠진 지도 꽤 오래됐어요. 2010년도 고점에서 63만 원에서 많이 빠졌고 잠깐 1, 2년 반등 나왔지만 그대로 또 다시 빠지면서 그동안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으로 뭐 바닥에 있죠. 소위 말해서 그냥 바닥권역에서 한 10년여 동안 바닥에서만 있는 종목이라서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은 안 사더라도 기관들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어지럽고 혹은 불투명할 때 혹은 조정받을 때에서는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조정 시에 좀 싸게만 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은 조금 아닌 것 같고 20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물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내려올 수 있지만 일단 이러한 종목들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시장이 흔들려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20만 원 이하
그래서 19만 원 공략을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17만 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를 가지고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포스코는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25만 원 이상은 넘어가겠지만 일단은 25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포스코였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좀 힘을 실어보자라는 측면에서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여전히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비해서 힘이 조금은 빠진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4% 상승, 코스닥은 0.17% 상승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미국 선물 시장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자 일단 지난주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가 오늘은 상승으로 개장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수급에 휘달리는 장이고 최근 장이 약한 거는 결국 수급의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장만 해도 당일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이 살 때는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죠. 외국인이 다시 사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요. 이렇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연동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제 지난 월말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졌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9,800억 쏟아냈는데 그 전날에는 5,300억을 쏟아냈어요. 아마 월말을 맞이해서 이달 내에 꼭 청산해야 되는 물량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물은 어느 정도 잦아들었나 했는데 이제 외국인이 월말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전혀 방어하지 못했죠. 지금 위치는 미국 시장을 봐도 다우지수가 121선 아래에 있어요. 보통 상승장에서는 여간에서는 121선을 잘 깨지를 않습니다. 120선을 깨고 내려왔다는 것은 미국 시장도 팬데믹 대확산과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걸 반영하는 반증이고요. 그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 이제 대선이 내일 시작이 되죠. 미국 대선은 특이하게 이제 결과가 바로 안 나오고 주별로 이제 사전 투표를 바로 개봉하는 주도 있고 수집하는데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주도 있어서 적어도 한 3, 4일은 지나야 어떤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번 한 주는 변동성 하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봐도 확연하게 비추세 구간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완성하고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는 모습이 나온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상승장을 마감하고 이제 하락장이다. 이렇게 패턴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그럼 추세적으로 하락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할 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왜 지금 시장이 어려워졌는지 원인을 알아요. 이 원인은 수급이에요. 이 수급이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은 국내에는 양도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양도세는 아마 이번 주 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큰 산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을 치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불확실성을 견뎌내기만 하는 구간이 되니까 일단 이제부터는 좀 하나하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가는 과정이 될 텐데 그 구간 중에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가격적인 조정 말고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기를 좀 바라는 거죠. 지금 장에서 바로 시장이 반등해서 급등한다 이런 기대보다는 승부하면서 시간을 좀 벌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아마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불확실성 중에서 이제 미국 대선은 내일부터 개표가 시작될 거고요.
팬데믹 상황이 있는데 유럽이 재봉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우려죠. 코로나19를 상반기에 워낙 뜨겁게 겪어봐서 야 이것도 상반기처럼 봉쇄한다니까 덜컹하는데 상반기는 전면 봉쇄였고요. 지금은 부분 봉쇄이기 때문에 결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반기처럼 모든 걸 다 폐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술집이나 주점이나 뭐 일부 한 달 동안 봉쇄이기 때문에 조그만 타격은 있겠다. 하반기에 경제 정상화를 꿈꿨는데 그거는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 회복률에 대해서도 좀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변동성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매물인데 과연 월말에 쏟아부은 미국인 매물이 잦아들지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미국인 매물의 지수가 연동되는 모습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수급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좀 매수 주체로 돌아와 줘야 어차피 11월 중순부터는 개인이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매물을 받아줄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인데 뚜렷하게 매수 주체가 나올 때까지는 좀 불확실성 구간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관망을 하는 거예요. 관망이라는 게 주식을 항상 보일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예측이 가능하고 내가 앞날이 좀 추정이 가능할 때 이럴 때 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이럴 때는 쉬는 겁니다. 관망하면서 시장이 어떠한 방향을 잡는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는 추세도 없고 주도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좋아 보여서 들어가면 여간에서 시세가 안 납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관망하다가 추세가 보일 때 들어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아주 따상 열풍이 뜨거웠는데 제가 몇 번 이 시간을 통해서 따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꼭 그 공모 가격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셔야 됩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빅히트 상장 전에도 제가 이 공모가는 따상을 붙일 가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빅히트의 밸류와 따상 가격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으니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서 이제 아마 공모주 열풍에 조금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건 참 돌고 돌아서 똑같은 일이 유행이 있습니다. 광풍이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돈이 몰려요. 최근에 공모주는 예탁금이 몰리고 주식시장으로 개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공모주 자체는 아주 좋은 재테크 수단이니까 공모주가 곧 고수익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공모를 받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공모는 못 받고 공모 이후에 이제 따상까지 이렇게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공모 가격은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대개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공모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굉장히 기업 내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때를 노려서 상장을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빅히트도 굉장히 저울질하다가 이번에 상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 기존까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었어요. 2018년 실적을 보면은 3천억 매출에 700억여기. 그 다음에 19년에 발목하게 올라가죠. 5,800억에 900억. 매출이 폭발을 하죠. 올해 들어오니까 7천억에 1,100억. 그리고 내년 추정치가 2천억까지 잡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올해 개인 자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하면 되겠다 해서 이때 들어왔는데 엔터업계 평균 퍼가 20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떨어져서도 60대고요. 따상이었을 때 이게 130대였죠. 제가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가격을 받을 수가 없다. 더블에도 아직도 35배예요. 싸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급의 문제가 많이 생겼죠. 보호예수 물량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상당한 물량이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충격적이었던 거는 전환상환 우선주가 있었어요. 중국계 엔터에서는 엘블링크가 보유한 거였는데 이거 배정 가격이 2,100원짜리가 177만 주를 전환을 해서 아마 이 물량이 지금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반은 내년 4월까지 보유예수가 걸려 있는데 반은 뭐 당연히 팔겠죠. 그래서 공모주, 특히 공모주 청약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공모주 신규 상장주는 통상 6개월 정도 이렇게 블록딜 걸려있는 거, 보유예수 걸려있는 거, 이 물량이 소화된 다음에 보통 보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따상 열풍이 불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음에 나오더라도 항상 기업의 본질 가치를 한번 따져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 현재 시장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관망 의견과 함께 빅히트 대응 전략까지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자, 양시장이 지금 단기, 중기 이평선까지 모두 지금 역배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121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죠. 일단 오늘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기는 한데요. 추세가 강하지는 않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수급적으로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오늘 600억 원 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양시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모두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 흐름과 함께 오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앞서서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내 변수가 굉장히 많은 요즘 장세입니다. 대선 불확실성은 경합주들이 증가를 하면서 더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 경기 부양책도 대선 이후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로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의 큰 하락, 트위터가 하락을 주도를 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여지없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장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장 초반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시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 시기면 1개월, 2개월 전에는 늘 변동성 장세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1개월 후부터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기 마련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대선에서는 대선 이후 대선 불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 언론이나 분위기를 좀 보면 대선 불복에 대한 우려는 국내에서 오히려 조금 더 재확산, 재생산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하는 모습입니다. 불복 가능성이 컸다면 나스닥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만 나올 것이 아니라 미증시 전반에 다우지수를 포함한 미증시 전반에 추가 하락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변수 그리고 변동성 요인들이 잔존해 있는 상황에 평소보다 요즘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 당사자들의 발언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는 이번 주까지는 시장에서 매수 접근하실 때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할 시기다라고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이슈로 인해서 조금
다시 재차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차트적 기술적으로 좀 한번 본다고 한다면 현재 23만 5천 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조금 다져주고 상승할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조금 읽기 초입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대를 조금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적인 면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조금 잡혀주고는 있지만 기타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사모펀드 창구에서 다시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완숙기에 다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급등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이제 완숙기에 다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을 중심으로 한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상승을 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나 그 이외에 램시마나 유럽에서의 점유율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구간 23만 5천 원에서 바닥을 다지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 너무 급하게 매수 접근보다는 내내 변동성 모두 이슈가 확인된 이후에 접근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컬러레이가 중국 광군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강세가 이어질까라는 문의도 있는데요. 현재 컬러레이도 차트상으로 조금 짚어보면 2018년부터 현 구간까지 단기 고점 영역 인식이 되는 라인이 2,400원 권역입니다. 최근 2, 3, 4 거래일 동안에도 2,400원 권역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내려와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2,400원, 2,300원 라인을 크게 슈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접근하시기보다는 단기 고점 영역이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세상 하단 부분인 1,7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자분들께서는 2,000원을 조금 지지라인 삼으셔서 급등한 이후에 추가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버텨보시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신규 접근하시려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2,400원 권역이 고점 영역 인식이 될 수 있는 점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자동차 매출로 실적 또한 조금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매출액이 상반기에 4천억 했고요. 전년도 총 매출액이 9,700억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분발한다면 작년 매출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주의점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추세 하단부를 현재 조금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 하단부를 통과하고 있는 모습 전저점들을 연결하신 이후에 현재가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신다면 추세 하단부에 대한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현재 5만원 선을 지지해 주는지 5만원 선을 이탈하면 밑꼬리를 달고 다시 저가 매수 유입도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는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추세 하단 부분과 그 직전의 하단 라인이 어디인지 또 재차 확인하고 연말 장세에 차분히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실적이나 매출 부분 부진함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잘 대응했다. 경기 성장률 중국만 OECD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발표했고 그 다음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재 하단 부분에서 저점에서 아주 조금씩 저점 부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3월 19일 저점부터 현재까지 저점 라인들을 연결해 본다면 그 추세 하단부를 맞춰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차트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 그리고 중국 소비재 영향, 그 이후에도 코로나19가 조금 방역이 잘 되고 확진 지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항공 노선이 점차적으로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외 입국과 출국 시 자가격리 또는
2주간의 격리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완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세 하단부만 지켜준다고 하면 추세 하단부 충분히 지키면서 이어갈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B금융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낮방송, 저녁방송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추세 하단부를 정확하게 연초부터 지키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도 배당 매력도 때문에 크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년 같았더라면 지금 이 추세 하단부와 상단부 라인을 평행하게 연결을 해보면 현재 6월 4일, 5일 구간에서의 상단 고점, 그리고 8월 12일 상단 고점, 그리고 얼마 전 10월 23일, 24일 상단 고점을 형성을 하는데 사실 예년 같았더라면 10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추세 상단을 돌파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는 현재 배당 시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추세 상단을 맞고 다시 여지없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하락을 이끈 세력은 기관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예년에는 그 상단을 돌파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 때문에 여지없이 다시 추세 상단을 인식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조금 기다렸다가 추세 하단까지 기다리셨다가 적어도 4만 원 언저리에서 재차 접근이 가능하진 않을까라고 추세를 기다리자. 변동성 장세에서는 추세를 좀 기다려주셔야 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반석 전문위원의 도전 이어집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원익 QNC입니다. 현재 삼성에서도 매년 10월마다 시설 투자 규모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지없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원익 QNC, 원익 IPS 각각의 모든 반도체 업황 종목들이 양호한 모습, 상승 흐름을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세 하단부에 맞춰서 원익 QNC도 정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추세 하단부까지 하락한 추세 하단부에서 다시 반등을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유념 있게 유의해서 딱 보시고 그 이후에 기관의 수급이 시작되는가, 기관의 수급과 발맞춰서 들어갈 채비만 해 놓으신다고 한다면 매수 포인트만 맞추시면 상승할 종목들 아직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 현재 추세 하단부, 그리고 기관의 수급까지 3박자가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수익률을 노리시기보다는 현재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들을 종목들을 살펴보시다가 현재 오늘 목표가는 제가 18,000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전 고점 영역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흔들리면서 갈 수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목표가 18,000원, 순저가 14,000원 정도 보시면서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들, 그 흐름을 잘 타시면 변동성 장세에서도 파도를 타듯이 수익률을 야금야금 내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원익 QNC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허반석 전문위원의 종목은 원익 QNC였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또 추세 하단부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 기관 수급과 같이 발맞춰 가보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조금씩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동성 여전하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대응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전략들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실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지환 전문위원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